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STO 증권형 토큰, 유리기판,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같은 테마 2주에 강한 순환매가 전개되었죠. 특히 뭐 그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울산의 초대형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부산시도 데이터 센터를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수많은 AI 칩들이 기존 플라스틱이 아닌 내구성과 열 저항성이 뛰어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나 빠른 유리기판으로 대체할 거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인 PIE나 그다음에 JNTC,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JNTC가 있고, 그 YC캠, 뭐 한빛레이저, 그다음 태성, 필옵틱스, 뭐 이런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묶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냉정해 봤을 때는 사실 신고가는 다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런 그 종목을 봤을 때 내용이 좋잖아요. 분명한 거는 유리기판이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대용으로 다 그 어째 보면은 쓰일 거라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대량으로 쓰일 거라는 거는 자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언제든지 떨궈버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도중에 진짜 맘 바꾸고 밀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바닥주들이 많잖아요. 바닥주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수익을 줄 가능성이 더 크긴 해요. 요즘은 뭐 고가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조두주들이 더 가잖아요. 요즘은 뭐 지주사도 그렇고, 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보면 뭐 AI도 그렇고, 뭐 증권형, 뭐 토큰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수급이 워낙 잘 들어오다 보니까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갈 것 같고, 완전히 뭐 납폭돼 있는 종목들 조용하다가 갑자기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큰 시세가 이렇게 한 방씩 나오는 시기고. 근데 막상 나오지 않으면 구경하기도 지루하거든요, 사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절대 이게 어찌 보면 뭐 소위 뻘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잘못 잡아서 물리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장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 마음 안심하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죠. 어차피 시장은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 2,950포인트인데 33포인트는 분명히 넘깁니다. 안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든 3,000포인트는 넘기려고 끌어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뭐 정책을 내가지고 그 이상 끌어올릴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고가인 종목들은 더 가겠죠.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TO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아무래도 STO 법안 발의 임박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발의가 또 임박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원래대로라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주였잖아요. 유글레 보면. 그리고 아톤이 그 다음 바턴 터치를 이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었죠. 30분 단일가, 단기가열이 걸리다 보니까 대장주가 이제 뱅크웨어 같은 종목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와중에도 뭐 갤럭시아 SM,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전 짧게면 이 앞전 고점도 넘길 거다 했는데 예상대로 넘겼고, 이 저항대 맞고 이렇게 무너지지만 5일선 유지가 됐죠. 5일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간다고 봐야 되고, 저는 여기 고점 넘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만 보더라도 이런 그 ST 관련주들은 더 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IT센 시리즈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갔고, 미쳤어요. 안 갈 것 같은데 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 흐름이 이런 종목들이 수급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다 긴밀고 길게 달고, 만약에 바닥에서 이제 5일선 타점 잡았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종목이었다. 이런 그
그리고 흐름 봤을 때는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저는 갤럭시야 SM만 본다. 만약에 본다면 갤럭시 SM이 제일 안정적이다. 전 계속 강조드립니다. 벤코의 글로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이미 뭐 상한가 쳤고, 저는 이거 이 종목 들어올 벤코의 글로벌 죄송합니다. 벤코의 글로벌은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이게 수급이 이게 좀 긴가민가 있는데 여기서 워낙 그 떨고 굉장히 좀 강한 게 거래량으로 떨궈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차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왠지 갈 것 같긴 한데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안 가고 옆으로 계속 기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금이 갑자기 떡반대 상한가 쳐 있어. 그래서 아마 바텀 터치가 좀 이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저는 여전히 갤럭시 S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알체라 같은 종목이 굉장히 강세였다. 전일 상한가 치고 추가적인 시세가 또 추가적으로 상한가 부분까지 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BQAI라든지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QAI하고 또 잠깐요. 시선 AI. 자꾸 헷갈려. 시선 AI 이름이 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보면 BQAI하고 시선 AI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이야. AI 관련주 많이 매매하신다. 그러면 알차라를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첫 번째 상한가를 만약에 쳤다면 알체라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뭐 다음날에 이렇게 갭이 떴어도 굉장히 좀 그 AI 백조 투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분명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억지로라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한테 많이 긁혔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높긴 한데,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원래 낮잖아요. 낮은 종목이라서 다음날 시초가 갭이었을 때 한번 따라붙을만 했다. 쉽게 죽는 형태는 아니에요. 300일선을 굉장히 좀 강하게 넘긴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모양도 아니었다. 그래서 알체라가 이렇게 만약에 그 AI 관련주를 매매하신다면 알체라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또 오브젠 같은 경우도 좀 근데 얘는 좀 무리가 너무 터졌어요. 이런 종목은 뭐 좀 따라붙긴 부담스럽고, 한주 ART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은 첫 번째 상한가니까 해볼만 했죠. 다음날 이젠 시초가 갭에서 살짝 밀렸을 때 한번 매매는 해볼만 했다. 왜냐면 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용상 바로 죽이기가 또 어려운 형태고, 근데 한주 ART는 환기 종목이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알체라를 주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종목이 살짝 부담이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시선 AI라든지, 시선 AI는 슈팅 한번 나오고 5일선 안 먹었지만 어때? 5일선 부근에 찍어가지고 음봉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일 양봉 흐름으로 살짝 올려도 5일선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장단봉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수폭의 거래량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A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BQAA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적은 거래량으로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5일선 먹은 상태고 5일선 살짝 올라왔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믿고 있다는 형태로 상방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 AI 관련주, 그럼 알차라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빠르게 먹는 그런 형태라면 알차라를 따라붙는 전략도, 아침에 따라붙는 전략도 나쁘지 않았고, 아니면 종가 베팅으로 BQAI라든지 시선 AI를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연동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근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프랍 트레이더나 약간 좀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비추입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비추예요. 아무래도 이미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해서 끌고 가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이제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조용한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전략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BQ나 시선 AI도 내일 만약에 비슷하게 좀 흐름이 나온다 아니면 살짝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뭐 신풍 제약이라든지 뭐 신풍 제약우라든지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제 태국의 코로나가 확산이 이제 대량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퍼질까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수급이 들어왔다. 진단키트 관련된, 그다음에 또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보면 뭐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볼 수 있고, 그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열감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얽혀가지고 테마가 두 개로 엮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AI와 그 코로나 엮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핀테가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 특히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상한가에 쳤습니다. 전략적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가벼우니까 상한가에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은 잡아볼만 합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부분이다 보니까 두 번째도 한번 잡아볼만은 했다. 시초가로. 지금 뭐 결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300일선을 바로 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일선만 돌파하면 이 종목은 상방으로 세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최초로 이제 눌림자리 잡고 최초로 또 돌파하는 부분이어서. 근데 300일선뿐만 아니라 121선도 이제 돌파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량 거래량으로 떨군 자국을 뚫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앞전보다 적은 거래량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봉은 매집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전거래에서 강제로 그냥 밀어쳤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뚫었을 때는 역으로 소량의 이제 거래량을 뚫고 있잖아요. 그럼 매집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소리니까 따라붙어도 됐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젠 그 자율주행 차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테마도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젠 그 정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석유라든지 대표적으로 그 이런 종목들 보면 장 초반에는 밀렸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더서 다시 급락이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흔들다가 올렸다가 다시 또 밀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중화에너비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올렸다가 또 밀어 제꼈다. 그래서 흐름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금일은 강하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일 시장은 증권형 토큰, 그 다음에 STU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유리기판 관련주와 AI 관련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같은 테마 위주로 강한 순환매가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단기 시세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관련주들은 고가 돌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단기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이 이미 큰 시세가 나와서 사실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이 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님들 매매하시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현 흐름상 시장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사실 추가 시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 시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갑자기 조정이 나오고 저항 때 이젠 갈 만큼 가서, 그래서 오히려 바닥주로 순환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대로 무리하게 고가 종목을 매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점에서 매집이 잘 된 바닥주 중심으로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바닥주들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종목들이 약간 보유하시기에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사실 뭐 2025년 장세는 어차피 우상향으로 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닥주들도 결국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상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우선 그러니까 안전을 좀 우선시해서 제가 그 종목을 드리거든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걸 좀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점 참고하셔서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이제 뭐 노바텍은 5일선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노바텍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시세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5일선을 잘 타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죽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뭐 한 번 정도 밀 수는 있어도 결국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봉 자체가 그래요. 5일선이 지금 상방으로 다 뚫어버렸고 봉도 자체도 다 뚫어버렸잖아요. 사실 그러면 위에 막는 저항대들이 없습니다. 이 뭐 추세선 같은 경우는 있어도 이평선이 막는 저항대는 없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렇게 뭐 수폭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5일선 무너뜨린 좋겠다 어때? 5일선 미사기 먹어주는 흐름이죠.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시면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세력이 일부러 올리질 않고 있다. 저 이렇게 보여져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안 올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 종목은 계속 저항대 박으면서 계속 저항대를 박으면서 밀고 있습니다. 매집봉이 계속 이렇게 매집봉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평선을 다 넘겼잖아요. 계속 넘기는데 한정적인 상승 흐름만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세력이 허용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보여져요. 자원 관련주 같은 경우. 그러면 얘뿐만 아니라 이제 노바텍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연택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를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이 금일 5일선을 먹어주면 21선 이후로 5일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는데 데드 코스를 의도적으로 한 다음에 꺾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양봉 흐름 나와도 나쁘진 않아요. 왜? 5일선을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나름 좋은 형태로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한번 만약에 죽이더라도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언 디바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전력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나마 들어 올라간 종목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거든요. 근데 계속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홀딩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딱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기다가 상방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좀 우상향 흐름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이메리스도 약간 좀 심심한 흐름. 장중에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다가 또 밀리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 너무 티나게 매집했다고 했죠. 너무 티나게 매집한 종목들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상방으로 가게 나와요. 약올린 것도 아니고 이때 한번 반등 나온다면 어때요? 그대로 밀어버리고 저점까지 깨버린 다음에 두 번 용서, 두 번 만에 그냥 제껴버렸죠.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좀 밀다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발톱을 숨긴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그대로 좀 차분하게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칩. 코칩 같은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이 종목도 항시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죠. 금일 뭐 유리기판 관련주를 같지만 이 종목도 그 수급이 연동돼서 나올 걸 보고 있는 만큼 차분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갤럭시 SM. 갤럭시 SM은 방금 설명드렸죠.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코인 STO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STO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는 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흐름상. 죽더라도 한번 나오고 죽죠. 현재는 1차적으로 최근 형성된 고점 돌파 나와서 일시적으로 밀린 것 뿐이고, 다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질 만큼 혹시라도 매도 안 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이제 금일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장중에 그 AI 관련된 종목도 있잖아요. 이 종목은 BQ AI라든지 시선 AI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으로 나오기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 이런 종목들보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종목을 한 두 가지를 고른다. 그럼 차라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잘 가잖아요.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덜 나온 종목도 아니면 방산주들. 왜냐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금일 기사를 보니까 왠지 느낌이 꺼림직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에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대규모 공습이 있을 테니까 이란의 시민들한테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고 하는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조만간 또 미사일 양방향으로 미친 듯이 쏟아내겠구나. 그러면 정유주도 실팅이 나오겠지만 정유주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방산주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방산주는 세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그 한일단주라는 종목, 그다음에 코츠테크 놀러지, 그 다음에 슈니드. 근데 차트 베이스를 보면 이게 종목이 재미난 게 밀리면서 이제 시초가에 밀린 다음에 오일선을 먹으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쿠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오일선 지지받고 받는 형태로 끝났고, 한일단주도 밀리는 척하다가 오일선 먹었죠. 300선 지지받고 오일선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내일 약하게 시작한다 해도 이렇게 장단폭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밑꼬리가 보통 길면 갭으로 나오는 거보다는 한번 살짝 민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정말 금요일 새벽에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갭으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잡지 마요. 만약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갭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나오면 잡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반대로 안 나오고 밑에서 논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특히 저는 슈니드하고 코츠테크도 좋아 보이긴 해요. 둘 다 좋아요. 모양은 다 가는 형태예요. 근데 시총이 상대론적으로는 얘는 117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슈니드도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1400억. 근데 한일단주는 시총이 좀 낮은 편이에요. 796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300일선을 강하게 넘긴 형태에서 바로 지지받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저는 만약에 종목 중에 매수를 한다면 저는 한일단주를 택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그래도 딴 종목 앞서 그 코츠테크 놀러지나 슈니드는 19%가 이제 최고가인데 얘는 22%까지 이렇게 좀 끌어올린 다음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론적으로 좀 가벼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매수한다면 한일단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저는 진원생명과학하고 생각을 한 게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슈팅이 나아질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엑세스바이오도 상방으로 좀 강하게 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지금 신풍제약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면 저는 이렇게 시총이 5천억짜리도 이렇게 상한가에 치는데 엑세스바이오가 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얘는 좀 조용해요. 희한하게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는 한 방씩 슈팅이 다 나왔거든요. 수젠텍도 그렇고 유명한 관련주들은 한 방씩 슈팅이 나오는데 유독 그 엑세스바이오만 좀 엄격하더라고요.
얘네도 진라키트와 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5일선이 21선이나 데르코스를 한 상태여서 바로 보낼 거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엑세스바이오가 좀 안정적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진다키트를 매수한다 그러면 엑세스바이오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1순위는 일단 방산주예요. 한일단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만 보세요. 한일단주가 제일 좀 편해 보이긴 해. 아니면 시선 AI라든지 BQ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짝 밀면 굉장히 좀 좋은 맥점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엑세스바이오 같이 그 코로나 관련주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좋아요. 차트는 좋아요. 매집도 잘 돼 있고 5일선, 21선은 단기적으로 무너뜨렸던 게 아이러니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무너뜨린 척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살리는 형태가 나오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 추천주로는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AI 관련해서는 BQAI, 시선 AI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엑세스바이오 보시고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코치 코라인, 코칩, 죄송합니다. 코라인하고 죄송합니다. 왜 코칩이라고 방산주는 한일단주, 코치 테크놀로지, 휴니드 이렇게 좀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한번 방산주는 아마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방산주들이 갭으로 터지면 다른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라인 설명을 안 드렸네. 코어라인 스포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다 밀었지만 어차피 유상증자 물량이 대부분 세력들이 다 받아먹은 거기 때문에 상방원에 튀긴 할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그 종목들이 안 간다고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여하튼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